자, 제가 미국은 1억 벌어도 거지냐? 언론에 속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댓글들이 많았죠. 역시나 예상한 대로 뉴욕과 이런 캘리포니아 잘 사시는 동네에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유생, 너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건 미국의 전반적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미국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1억을 갖고 있는데 돈 못 모은다. 이런 얘기는 진짜 좀 걸러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다음에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방송한 게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미국으로 이렇게는 오면 안 된다. 이런 거짓 기대를 가지고 거짓 잘못된 미생이 알려주는 정보를 가지고선 미국에 왔다가는 낭패를 치른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으로 오지 마세요. 어떻게 오지 마냐? 미국으로 이거 모르고 그냥 오지 마세요. 이건 꼭 알고 오세요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미국으로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을 수 있죠. 유학, 취업, 이민, 여러 가지로 미국 가서 살아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못 오신 큰 이유, 미국으로 그냥 오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니 해도 뭐죠? 머니죠.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죠. 유학을 나온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취업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거 돈 벌은 걸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이민이야말로 투자 이민도 있고 목숨 걸고 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올 각오를 하고선 와셔야 됩니다. 저는 유학으로 왔는데 너는 미생 돈 많은 집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제가 한국에서 사당역에 살았는데 한국 서울 사당역에 6천만 원짜리, 지하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하 아니고 전세,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요 전세금을 홀라당 들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학비가 1년에 얼마 정도였지? 그 한 학기에 그때 인터내셔널이라서 15,000달러가 학기당 내야 되는 학비에, 지금은 이게 훨씬 비싸죠. 어느 학교 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5,000달러는 될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들어가고요. 의료보험 영상에서 보셔야 알겠죠. 한 달에 300불, 그 다음에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몇백 불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아무리 안 먹고 해도 숨만 쉬어도 유학생활로, 여기 책도 비싸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안 먹고 살아도 5천만 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지금은 더 들겠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데 환율도 저는 좋을 때 왔으니까, 저는 1,000원이 안 넘을 때였나? 1,000원 넘었나? 아니요, 900 몇십 원 때인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머니가 주신 6천만 원 가지고선 얼추덜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때 여기 이 돈을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때 국민은행 펀드에다 놓고 왔는데, 놓고 온 게 다행히 1,500만 원인가가 불어났어, 펀드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보태가지고 대충, 아무튼 참 제가 왜 지금도 이렇게 아끼고 모으고 사는지, 이때 너무 모으고 아끼고 모으고 사느라고 너무 빈곤하게 살아서 친구도 잃고 후배들한테 잘 쏘는 선배도 못 대주고 좀 미안한 게 있죠.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넉넉하게 같이 먹고 자지 못했던 게 좀 아깝죠. 중고차를 사고 썩어가지고 썩다리 중고차 사가지고, 이게 1999년 차를 제가 2015년까지 탔으니까 중고차 산 거, 2005년에 중고차 사가지고 6년 된 거 8년까지 탔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일 문제죠. 돈이 없으면 나오기 정말 힘들다.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냥 오면 안 되는 이유죠. 그죠? 두 번째, 미국으로 그냥 무턱대고 오면 안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늘 언론을 듣고 제 영상에서도 이제 설명을 내 편집해서 올렸겠죠. 지금쯤이면 보셨겠지만, 두 번째 뭡니까?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한국같이 저소득층한테는 조금 내고 고소득층한테는 많이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고소득층한테는 되게 불리하죠. 고소득층은 의료보험비를 한 달에 많이 내잖아요. 100만 원도 내고 이러잖아요. 400만 원까지 낸다 그랬나? 근데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잖아요. 미국 의료보험은 조금 버는 사람하고 많이 버는 사람하고 유학생도 똑같아요. 한 달에 300불을 내라 그럼 300불 내야 돼요. 내가 10억을 벌어도 300불이야. 미국 의료보험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한국 의료보험은 이런 시스템이고. 누가 좋으냐? 모르죠. 총량은 다 똑같은 거거든. 이거 적분한 거랑 이거 적분한 거랑 똑같겠죠. 어차피 국가가 써야 되는 돈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의료보험은 없으면, 이게 내가 지금 의료보험이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300달러 30만 원이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없어지는 순간 내가 그냥 이민을 왔다.
내가 가가지고 뭐 어디서 뭐 세탁소에서 일한다, 뭐 보험이 없다, 뭐 가게를 차린다,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내가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 생각을 하고 와야 되니까, 이것도 의료보험도 어차피 1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돈이죠, 돈.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걸 알고 와야 된다. 미국의 세 번째 이유, 미국에 그냥 오면 안 된다. 미국에 올 때 꼭 알고 와야 된다는 거는, 저는 미국에 아직 20년 살면서 총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총기 문제죠. 총기 문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미국의 세컨 어멘드먼트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생길 때 그 영국 뭐 이런 뭐 유럽에서 이렇게 자유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프리 스피치, 그 내가 어디서나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의 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막 이래가지고 이게 헌법으로 보장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총기에 대한 사고도 많고, 이거는 뭐 이거 압도적이죠. 뭐 이 뭐 한국의 뭐 30배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한국은 0이죠. 일본하고 똑같이 0. 그러니까 뭐 300배 뭐 3000배 막 이런 총기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처럼 20년을 살아도 총기 문제에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좀 찝찝함이 있냐면, 요게 저는 안 불안한,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 뭐 저는 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뭐 회사 안에 빌딩에 들어올 때도 총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니까,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근무할 때 뭐 위협을 느낀다거나 뭐 살면서 위험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위험을 느끼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게 총기가 불안하신 분들은 미국에 오시면은 안 돼요. 총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앨리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 살면서 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앨리스라는 게 있어요. 앨리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진짜 짜증나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 학교에서 다니잖아요. 이 앨리스 드릴이라는 게 있어. 이거를 왜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 제일 짜증나. 우리 꼬맹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음에 그 초등학교 갔는데 애가 막 떨면서 오는 거. 엄마 나 오늘 너무 무서웠어.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왜 뭐 했는데 했더니 이거 오늘 이거 했대 이거. 이렇게 막 좋아하는 애들도 재밌어. 학교 수업 땡땡이 까고 이런 거 하니까 막 재밌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를 실제 상황처럼 한대요. 실제 상황처럼 이렇게 누가 왔다. 이렇게 누가 왔다. 총을 겨누고 있다. 물론 가짜 총이지만 이렇게 문을 어떻게 막는지. 앨리스 드릴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경고, 얼럿, 그 다음에 문 닫고, 그 다음에 알리고, 절대 안 되면은 싸우고, 그 다음에 도망쳐라. 이런 거 하는 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앨리스 드릴. 이걸 학교에서 한다고. 학교에서 초등학생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생도 해요. 이거를 실제처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의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있고 막 벌벌벌 떤단 말이야. 이거를 학교에서 애들이 교육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제일 찝찝해. 제일 짜증나 이게. 미국에서 뭐 총기 사건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떠나서 일단 제일 불안해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동네에서, 저희 미국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사는 미시간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저는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게 한국만 하단 말이야. 한국만 한데 이쪽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전라도에 살고 있어. 아니 뭐 서울로 얘기할까? 난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런데 경상도에서 총기 사건이 났어. 그러면 내가 불안해해야 되나? 난 불안해하죠. 사실 좀 불안하죠. 그런 거야.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총기 사건이 북쪽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강원도, 전라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학교가 다 셧다운돼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상주하고 모방범죄 같은 거 날까봐. 그러니까 애들이 벌벌 떨고 학교 못 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에 올 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와야 된다. 알고 와야 된다. 네 번째는 좀 편견과 싸우셔야 됩니다. 편견. 이거는 좀 뭐 유튜브 상이니까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편견과 한국으로부터의 편견, 이런 게 좀 있어요. 뭐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제가 받았던 편견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는 또 아시아인이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없다 그래도 아시아인으로서의 그 편견이 없을 수 없고, 저는 처음 직장 갔을 때는 총으로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 끔찍한데, 직장에서 총으로 위협도 받았거든요. 나중에 뭐 크게 문제 삼았지만, 이게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2007년 9년 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저보러 한국으로 꺼지라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진짜 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사건. 미국 좀 하층으로 가실수록 이런 걸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막 꺼지라고 막 차에다가 막 이렇게 페인트 긁고 막 이런 키체인으로 지거 자기 차 가면서 내 차 주차되어 있는 거 쫙 긁고 가고, 제가 한국 현대 소나차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긁기 당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을 약간 잘 사는 사람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고깝게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겉모해라는 댓글들이 가끔 달려요. 저한테 달리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 뭐 유승준은 뭐 완전 대놓고 먹죠. 근데 그 말고선도 예를 들어 뭐가 잘해, 뭐 무슨 뭐 어디서 뭐 하버드 스쿨에서 한국 한인 학생이 뭘 잘했다 뉴스 달리면 댓글에 아 저거 왜 외국인 뉴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된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와서 잘하고 무슨 성과를 내도 어떤 때는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막 이런 게 달리는데 어떤 때는 댓글 보면은 외국인 뉴스 가져오지 마세요. 저 건모해요. 막 심지어 막 한국인 양가가 다 한국인 부모고 국적도 안 바꿨음에도 다 그렇게 욕들을 하는 그런 편견과 싸워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가 있어. 지금 악플을 달고 계신 분들은 내일이 아니니까 하다가 막상 유학이나 뭐 이민이나 취업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악플 달던 그 반대편에 여러분들이 서게 돼서 여러분들이 악플을 받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멘탈이 털린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할 때마다 좌우주 나오는 건데 뭐냐면 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고의 위험. 미국 직장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늘 올라옵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아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저 오늘 잘렸습니다. 저 오늘 잘렸습니다. 어디 가야 되나요? 막 맨날 올라와요. 아 1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그냥 하루 일한 사람처럼 내보내는군요. 해고를 늘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면 그냥 내보냅니다. 오늘 출근했는데 내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갔던 회사는 작은 회사였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가 오늘 당장 그만둘 수 있듯이 나도 오늘 당장 너를 자를 수 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런 해고 위험이 늘 존재해서 내가 금요일날 뭔가를 잘못하고선 퇴근을 한 것 같으면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늘 찝찝합니다. 아 월요일날 가서 잘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해고입니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해고 위험이 많다 보니까 해고된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내 나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은 문제가 되지만 별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다른 회사들이 해고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 잘렸어? 일로 와. 우리 회사로 와. 막 약간 이런 거. 그 대신 인터뷰할 때 물어봅니다. 왜 잘렸어? 전 직장에서 왜 잘렸어? 뭐 예를 들어 뭐 성추행을 잘렸거나 이러면은 직장 찾기 어렵겠죠? 뭐 누구를 폭행했어? 이러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됐어. 아 뭐 회사가 어려워져서 뭐 잘려가지고 우리 회사로 와야 돼. 뭐 아니면 경쟁사로의 이직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니는 사람들, 뭐 테슬라 다니는 사람들 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테슬라 직원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테슬라가 하도 사람을 많이 잘라서 저희 회사도 지금 테슬라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이직도 잘 되고 이게 장점인 분도 있지만 그냥 한 회사에 오랫동안 걱정 안 하고 다니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 알고선 다녀야 됩니다. 안 돼서. 이게 그 개인한테 맞는 사람은 미국에 오시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안 맞는 분들은 알고 오시라. 이게 스트레스면은 안 오시는 게 낫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회사에서 오래 그냥 꾸준하게 그냥 젖은 뭐 현대자동차에서 옛날에 들었는데 비 오는 날 젖은 낙엽처럼 착 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미국이 잘 안 맞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년의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정년의 개념이 한국은 뭐 60세 뭐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65세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회사에서는 정해져 있거나 뭐 국가에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고가 되니까 저는 목표가 뭐 55세 뭐 아니면 원래는 50세 정년 은퇴였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5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55세까지 일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의 정년을 정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정년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 높여라 하고 데모를 하는 제가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과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년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정년을 낮춰야죠. 왜 내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스템이라 정년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데모한다는 뉴스에 많이 어리둥절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년의 개념이 희박하다. 그래서 오래 일하고 싶어서 미국에 온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와서 좀 느끼는 거지만 오래 일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번에 코비드를 지나면서 특히 대은퇴의 시대가 왔잖아요. 파이어라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파이어가 뭐예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재정적 독립하고 은퇴는 빨리. 요게 이제 파이어족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입니다. 그 파이어족. 미국은 이렇게 빨리 은퇴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고 빨리빨리 은퇴합니다. 돈만 많이 쌓인다면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년에 대해서 정년을 내가 꾸준하게 오래 해야 되겠다. 요거를
바라고선 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좀 정신적 좀 다른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거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70세, 80세까지. 옛날에 그 내구 운전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몇 세인가 봤더니 80 몇 세시라고 하더라. 80대였어요. 80대. 그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1년치 연봉을 주고 내보내셨어요. 안 나가셔. 안 나가면 못 나가는 나라. 희한한 나라. 노조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러면은 65세까지 꾸준하게 다 차느냐? 이게 나라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가야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65세가 찼음에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일하는 게 좋아하고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에 돈은 내는데 이 받는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이 그냥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다가 헌납하는 거지, 세금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너 더 일해봐야 너 돈 더 안 줄 거야. 이래서 자연적으로 정년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현재는 62.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65세 받는 게 100%이기 때문에 65세 받으면 62세에 받기 시작하면은 한 70%인가? 좀 깎아서 받습니다. 깎아서 오랫동안 받을래? 죽을 때까지 받을래? 아니면 100%로 받을래? 아니면 70세까지 버티면 한 200% 주나? 2배로 더 받을래? 근데 미국인들 평균 수명이 70 몇 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0세 받으려고 했는데 돌아가시면은 다 날리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 파이낸셜 그 어드바이저 받아보면 그냥 62세 되면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빨리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7번째. 제가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부자인 분들이 많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이 대체로 4,000불, 5,000불 지금 할아버지들 보니까 이제 4,000불 정도 나오시는데 부부 합산해서 그럼 600만 원 돈 나오잖아요. 600만 원 돈의 연금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뭐 ISA 계좌, 뭐 DB 계좌, 뭐 DB형 뭐 이런 계좌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 매달 뽑는 게 거의 막 1,000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퇴하시는 미국 할아버지들. 그래서 한국으로 이걸 받는 게 유리하니까 한국의 의료보험에 유리한 거야. 이런 미국에 은퇴하신 할아버지를 받는 게. 그래서 65세부터는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죠. 이중국적을 허용해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갖고 들어가거든. 국가에서 주는 돈과 개인이 갖고 있는 연금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웰컴이죠. 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 웰컴. 그래서 이중국적을 주는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막 몇십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직장을 하면서 몇십억 쌓으면 예를 들어 30억이 있으면은 4%만 꺼냈어도 1년에 1억 2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꺼내 쓰는 돈이 1억 2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이게 안 쓰는 할아버지들이 있어. 이 연금이 내 돈인데도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70세 이제 72세로 늘어났나? 이거 RMD라고 한다. RMD. 그리고 은퇴도 아까 전에 늦게 받으면은 연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늦게 받으려고 난 오래 살 거니까 연금 늦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70세 Required Minimum Withdrawal인가? 뭐 그래가지고 70세인가 넘어가면은 국가에서 돈 가져가 그러고 돈을 가져가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없애버리든가 안 찾아가면 국가가 그냥 후루룩 짭짭하나? 뭐 이래요. 70세일 거예요. 70.2세인가? 아니 70 이게 계속 나이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73세로 올라갔네. 73세가 됐는데도 안 찾아가면은 국가가 후루룩 쩝쩝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강제로 받게 되든지 뭐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오셔라. 이건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그냥 알고만 있어라. RMD라는 게 있다. 8번째인가요? 이거가 생각보다 큽니다. 부의 대물림. 이게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심리적 타격이 큽니다. 심리적 타격. 이게 뭐냐?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상속세가 거의 없어요. 상속세가 120억인가 지금 120 밀리언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정도 될 거예요. 150 정도 될 때까지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이민으로 1세대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이민을 나와보시거나 유학을 나와보시면 잘 사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아. 왜냐? 1세대가 뭐 세탁소에서 일하시던 뭐 스시집에서 일하시던 뭐 어디서 일해가지고 힘들게 노동 뭐 옛날에 어르신들 막 청소도 하시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분들이 쌓아놓은 부 위에 2세대 자녀들이 일을 하니까 이 부가 굉장히 넉넉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1세대로 오시는 분들 유학으로 오시거나 취업으로 오시거나 뭐 이민으로 오시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막상 와서 보면은 와, 한국 사람들 다 왜 이렇게 돈이 잘 쓰는 사람들만 주변에 보이는 거지. 눈에 더 띄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다 띄니까 상대적 박탈감. 나는 왜 이렇게 거진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막 이렇게 막 1억 벌어도 막 뭐 돈 못 모으고 사는 것 같아. 막 이 사람들 쓰는 것처럼 막 넉넉하게 또 한국에서 쓰듯이 펑펑 쓰면은 돈 하나도 못 모으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리적 박탈감. 저처럼 이렇게 모으고 아끼고 쓰는 거를 잘 못하십니다. 저 집에 갔는데 TV가 뭐 85인치고 막 집이 막 3,000 스퀘어 막 100평짜리 집에 막 10억짜리 집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막 이렇게 막 학고방 갖고 막 조그맣고 우리 집 50년 됐거든요. 50년 된 집에 막 삐걱삐걱 대고 이런 게 다 비교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걸로 온다. 라는 거. 자식을 위한 밑거름. 내가 가면 자식을 위한 나의 1세대로 오는 거야. 1세대로. 내가 지금 가면. 나는 박박 키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쌓아놓고 2세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 나온 김에 요 8번에서 이어지는 9번째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건데 뭐냐면 제가 한국에 돌아갈까 나는 하는 건데 뭘까요? 이게 9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어떤 자녀 문제냐면 생각도 못했어. 저는 이거 사실은 자녀의 국제 결혼.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 주변에서 이미 1세대, 2세대 오신 형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수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과 결혼하죠. 미국인데도 이제 인종이 다양하죠. 무슨 뭐 아일랜드에서 오신 분, 뭐 중국계에서 오신 분, 중국계에서 오신 분들과 결혼을 많이 한다. 미국인인데 필리핀에서 오신 분, 미국 안에서 결혼하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국제, 뭐 흑인 분들도 계시고 색깔도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직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사위를 데려왔는데 아니면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내가 아니면 내 와이프가 이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화가 되느냐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와 이게 마음 터놓고 대화가 될까 이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뭐 이걸 원하시는 분들 한국은 이미 다 국제결혼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남녀 갈등이 막 심하니까 차라리 뭐 국제결혼이 낫다 막 이런 한국인 이거 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이게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1세대 나와 계신 분들이 야 미생 이게 안 받아들여져?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에 나올 땐 이미 이거 당연하고 생각하고 나왔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장점으로 보이는 분들도 있고 뭐 돈 문제라고 그랬나 뭐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 직장, 해고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보여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장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으로 보이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실장 막상 나와가지고 딱 나한테 닥치는 상황이니까 이 단점에 대해서 모르고 나오시면은 큰 코 다친다. 어떤 분들이 제가 1억 벌어도 돈 모으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단 영상에 이생님 너무 호도하지 마세요 라는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다각도로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20년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목조목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오셔라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더 추가로 달아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